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원 수업 시간이고요. 화학 반응식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읽어보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다 배우고 올라왔어야 돼. 중3 때 화학 반응식을 다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화학 반응식에서 상을 표시하는 방법, 상이다라고 하면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표시하는 거,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 전단에서 화학식량과 몰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수학적인 계산들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화학 반응식으로 끌고 와서 계산을 하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보는 게 바로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화학원에서 제일 어렵고 수능 문제도 되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우리 천천히 오늘 양적 관계까지 가지 않고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중3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정도로만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되게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를 일단 가볼게. 근데 얘들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면은 화학 반응식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좀 그러면 액시던트긴 한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화학 반응이 뭐야? 지금 물질이 화학 변화를 화학 변화를 한다는 소린데, 화학 변화라는 게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과 만나, 아니 어떤 물질이 그냥 자기 혼자서 새로운 물질로, 화학적인 성질이 바뀌는 새로운 물질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볼 때 그 변하기 전, 변하기 후가 있겠죠. 이해돼? 그래서 변하기 전 물질들을 그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변한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 반응물들이 반응을 하고 생성물들은 생성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1, 2, 3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1단계, 어떤 물질이 반응하고 이게 뭐야? 반응물을 찾아라.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확인한다. 생성물 찾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학 반응식을 세우려면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화학 반응식 세울 수 있겠지, 이 말이야. 다음에 2단계 볼게요. 반응물이 생성물로의 변화를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화학식, 우리가 앞에 썼던 그 화학식들 있죠, 그 화학식들로 표현을 하는데 화살표, 지금 우리가 변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화살표 되게 중요해. 근데 이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뭐 화살표라고 해서 막 요지랄, 아니면 뭐 요지랄,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마음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화살표를 막 그려서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규칙이고 기호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생긴 화살표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세우라고 시험 문제 냈는데 화살표가 나는 조금 돋보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리고 하면은 네, 틀렸다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항상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고, 상식적인 거야. 모에서 모로 변해요. 그러면 반응물이 변하기 전이니까 before 왼쪽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적어주셔야 되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써주자. 근데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딱 A에서 B가 되는 게 아니라 A랑 B랑 합쳐져서 C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물질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을 땐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하기로 연결.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선생님이 프린트에 적어놨어. 일단 화살표 대신에 등호는 안 돼, 얘들아. 지금 우리 수학 문제 풀듯이 방정식 모시기는 모시기다 이렇게 지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등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화살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빼기로 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을
나는 이 항을 하겠어 하면서 A는 C 빼기 B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절대 안 돼요.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더하기로 연결되어야 되고 빼기는 절대 안 됩니다. 막 이항 이지를 하면 안 돼요. 화학 반응식에서. 오케이? 네, 좋아요.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야 된다. 이게 화학원에서 추가되는 것들이야. 꼭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 상을 표시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화학 반응식에서 상을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화학원에서 추가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다음으로. 그래서 물질의 상태, 상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표시해? 화학식 뒤에 괄호로 표시를 한다고 하네. 고체는 S, 솔리드, 액체는 L, 리퀴드, 기체는 G, 가스, 수용액은 AQ가 액슈셔스인가 무슨 영어가 있는데 잘 몰라요. 그냥 AQ라고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수소기체다라고 하면 수소고 기체라는 거지. 수소기체면 H2인데 뒤에 가로로 기체니까 가스 이렇게 써주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화학식의 물질의 상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야. 다음 염산 수용액. 염산 수용액이래. 그러면 염산도 있고 수용액이니까 물도 있는 거니까 뭐 HCl에 무슨 뭐 H2O랑 막 같이 표시해야 되냐? 아니요. 수용액이면 그냥 뒤에 AQ 적어주시면 돼요. 염산이 HCl이죠, 얘들아. HCl, AQ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염산 수용액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지금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2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 1단계, 2단계에서 뭐까지 했어? 지금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화살표로 연결까지 했고 물질의 상까지 나타내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지. 지금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3단계 반응 전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뭘 맞춰줘? 개수를 맞춰준다. 지금 우리 수학 시간에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다 라고 하면 x의 개수는 a고 y의 개수는 b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똑같이 지금 아무거나 지금 하버보슈법 생각을 해볼게. 하버보슈법 우리 지금 그때 다 식을 세웠었어요. ENH3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지금 N2의 개수는 1이고요.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H2의 개수는 3이고요. NH3 개수는 2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때 원자수 맞추는 거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 그럼 모형을 그려서 확인해. 우리 그때 첫 번째 시간 선생님이랑 이 부분 화학 반응식 완성할 때 모형 그렸었죠. 모형을 그려서 원자수가 반응성 반응 후 종류 개수 같게 맞춰줄 수도 있고요. 또 방정식을 세워서 확인할 수도 있어.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지금 얘를 우리가 지금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모든 애들 앞에다가 그 문자를 넣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맞춰볼게요. 그러면 질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 그러면은 지금 반응 전에 질소가 여기밖에 없네. 질소 몇 개? A, N2가 A개 있는 거니까 2A개 있죠. 이거랑 같은 게 지금 여기는 질소가 한 개 있는데 C개 있는 거잖아. 그럼 2A는 C 이렇게 맞춰주고 다음에 수소 가지고 맞춰주면은 지금 H2가 B개 있으니까 2B 얘는 H 3개가 C개 있으니까 3C 지금 이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까? 다 C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럼 얘는 A는 2분의 1C 그리고 B는 2분의 3C 그럼 요걸 다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C N2 플러스 2분의 3C H2가 CnH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다 똑같이 C가 있으니까 없애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자연수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2로 다 곱해줘. 그러면 N2 플러스 3H2 2NH3 우리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모형을 하든 뭐 방정식 개수를 맞추든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화학 반응식 세우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두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네. 그럼 여기 일단 2 곱해.
여기 6개 있어. 그럼 여기는 3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어려운 거 할 때는 다 방정식 세워보기도 하고요. 원자개수 맞춰보기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반응물 찾고 생성물 찾고 화살표로 연결한 다음에 계수를 맞춰라. 계수를 맞출 때는 뭐 알아서 편한 방법 찾아서 고안해보자.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원자 그림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익숙해지면 암산으로 되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여기 연습 문제를 3개 가져와 봤어. 근데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 풀어볼게요. 황과 산소기체가 만나서 삼산화황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래. 그럼 우리 반응물은 동그라미, 생성물은 세모 쳐볼게요. 반응물, 뭐가 반응이 되는지, 뭐가 만나는 물질인지. 황, 산소기체 만나서 생성되는 거는 삼산화황기체라고 일단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거를 세워봅시다. 그리고 저기 상을 다 표시하는 거야 오늘은. 그럼 황 여기 고치라고 줬네. 얘랑 산소기체 O2죠. 만나서 삼산화황기체 SO3 가스라고 줬네. 지금 이렇게 세웠을 때 얘를 가지고 개수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편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황 개수 보니까 맞아. 산소 개수 보니까 여긴 3개 있고 여긴 2개 있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분의 3 곱해서 끝내면 돼? 아니죠. 지금 화학 반응식은 개수는 다 자연수로 해줘야 되니까 2로 다 곱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다 딱 맞죠. 다시 검산해봤을 때 황 2개, 산소 6개.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연소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일단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황화수소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와 이산화황기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오타 난 건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오타를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 미안 58 하얀색 수증기가 2번 들어갔더라고.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황화수소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이산화황기체와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이래. 사실 산소기체랑 만나가지고 뭔가 했다 연소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수증기가 나왔죠. 우리가 생각을 세보자. 연소는 불에 태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했지만 기체의 그 물질의 상을 표시해주면은 물이 수증기일까 물일까 불에 막 타고 있는데 당연히 수증기겠죠. 그래서 H2O 기체 수증기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포도당의 연소 반응 세 번째 이것도 줬는데 이렇게만 줘도 너희들 시험 문제에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탄소화합물, 지금 얘도 탄소화물이죠. C랑 H랑 O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연소가 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 포도당이랑 산소랑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물은 가스여야겠죠. 이산화탄소 당연히 가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물까지는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고 너희들이 그 개수까지 다 맞춰서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 해보세요. 지금 일단 영상 멈추고 연습 다 된 친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학 반응식을 다 세울 줄 아는 친구들, 다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세울 줄 알아. 그럼 이때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나타나는 의미들은 뭐냐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의미 봅시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에 소모되거나 생성되는 입자수의 비와 같다.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또 하버보슈법 세워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화학 반응식을 세우면은 질소 분자 하나랑 수소 기체 분자 3개가 만나야지 암모니아 2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비는
입자 소비와 같다. 개수 B는 입자 소비와 같다. 근데 우리 저번 단어에서 배웠던 게 뭐야? 입자수 B는 몰수 B랑 같죠. 어차피 아보가드로수 곱해주면 몰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자수의 B는 몰수 B랑 같고, 그리고 또 몰수 B는 기체인 경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의 기체인 경우는 부피 B까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은 다 유감스럽게 기체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1리터랑 3리터랑 반응하면은 2리터가 생성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그럼 약간 냄새 나죠?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수학 문제처럼 오지게 계산해야 될 것 같은 거 약간 감이 잡히죠? 뭐 예를 들어서 질소 몇 g이랑 수소 몇 g이랑 반응해서 나오는 질소의 몰수, 암모니아의 몰수는 암모니아의 부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약간 감 잡히죠?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과 몰, 그 전 단원이 되게 복잡해 보여도 되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학을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연습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홀라당 넘어가는 함정이 개수비와 질량비가 다른데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 같다고? 좋아요. 그럼 질량비도 같겠지 하고 질량비도 같다 하고 문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개수비랑 질량비는 달라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질소기체 분자량이 28이에요. 수소기체 분자량 2죠. 암모니아 분자량 14야. 당연히 그 분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달라 종류마다. 근데 개수비랑 질량비랑 어떻게 같겠니?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질량비는 개수비, 개수 곱하기 분자량 B와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살펴볼게. 지금 몰수비가 1대 3대 2였어. 그러면은 질량은 N2 28g이랑 지금 2 곱하기 3에서 6g이 만나가지고 총 이거 14가 아니라 17이죠. 미안하다. 이거 앞에 그거 해서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럼 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대 28대 6대 34 이렇게 지금 질량비가 나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개수비는 입자수의 비와 같고 몰수비와 같아요. 개수비는 입자수의 비와 같고 몰수비랑 같고 기체 같은 경우에 부피비까지 같아. 근데 질량비는 같지 않다. 질량비는 어떻게 된다? 개수 곱하기 분자량 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질량 곱하기 지금 분자량 곱하기 몰수가 그게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몰수가 1대 3대 2다라고 하면은 28대 6대 34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질량 보존 법칙은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반응식 배우면서 그 뒤에 바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화학원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고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한다는 의미로 가져온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어떤 원자가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그 원자의 질량은 다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자의 질량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반응 전, 반응 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반응 전에 28g, 6g 더해주면 34죠. 반응 후에 34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에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지금 수학적 계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은근히.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질량 보존 법칙까지 염두해두고 문제 풀어줘야 한다라는 거. 네,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볼게. 일단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다음 개수비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양적 관계에 대해서 발만 담가 보는 거야. 지금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자 모형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지금 분자 모형 보면은 지금 반응 전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수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된다라고 물질의 종류와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질의 양도 알 수 있어. 얘 1몰은 2몰과 반응해서 1몰과 2몰이 생성된다. 이게 뭐다? 계수비다라는 거죠. 계수비를 통해서 지금 몇 몰이 몇 몰과 반응해서 몇 몰과 몇 몰을 생성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아보가드로 수급해주면 분자수도 알 수 있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까지 알 수 있어. 지금 얘 메테인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죠. 근데 얘는 물 액체야. 그럼 지금 액체 같은 경우에는 몇 리터 생성되는지 모르겠지. 이해돼요? 왜냐면 이거는 기체에서만 생성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빈칸인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다음에 질량, 질량비. 질량은 어떻게? 물질의 양과 1몰의 질량.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개수랑 분자량 곱한 거에 비해요. 그래서 1 곱하기 16, 2 곱하기 32, 1 곱하기 44, 2 곱하기 18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밑에 표현된 거 보면은 반응 몰비와 반응 분자수비는 1대 2대 1대 2고 화학 반응 시의 개수비와 같다. 지금 기체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물은 빼고 1대 2대 1이다. 다음에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반응 생성물의 질량 총합은 80g으로 같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고, 반응 질량비는 지금 이렇게 다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약분했더니 4대 16대 11대 9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우리 오늘 배워볼 건데,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거 계수비, 계수비가 입자수비와 같다, 몰수비와 같다.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와도 같다. 근데 질량비랑 같지 않다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그 계수비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거에서 일정한 비가 성립한다라는 거 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걸 직접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질량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몰로 환산을 해서 몇 몰이 생성됐고 그 몇 몰이 몇 그램인지 다시 환산하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산하고 문제 풀고 머리 굴리는 영역이야. 너희들 수학 문제 풀면은 수학 문제 풀 때 한 가지 풀이만 존재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풀면 더 쉬울 수 있고 저렇게 풀면 좀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 너희들이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게 낫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화학 반응식 간단하게 알아보고